조 변호사 이 부분 한번 볼게요. 한국일보인데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변에 얘가 뭘 알겠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얘가 뭘 알겠느냐. 그거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뭐 재청구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사실상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뭐 자금 쪽이라든지 무슨 돈을 받아서 그 덴마크에서 생활했는지 좀 밝힐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재산 관련된 내역을 자세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의 태도를 보면 되게 어리숙하고 나는 몰라요, 엄마가 다 합니다 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되게 고단수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보다도 더 고단수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왔을 가능성을 검찰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보지 않았나 이런 반성과 더불어서 재청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공모관계를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모관계가 없고 정말 모르쇠가 다 그러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삼성전자에서 넘어간 78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레 스포츠의 그 같은 주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유라가 최순실 씨와 더불어 거기에 들러 들어간 78억의 용처입니다. 정유라 이름으로 현지에 그 집을 4억 8천만 원짜리를 사둔 게 있고 또 본인이 생활을 장시간 하면서 생활비 같은 경우를 뭘로 조달했는지가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 앞서 우리 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독일 검찰하고 제가 볼 땐 공조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러니까 탈세 관련 부분도 아마 최순실 탈세도 현지에서 포착을 해서 지금 수사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준비가 안 돼서 이번에 영장을 청구할 때 기재를 안 했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아마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서 그 윤석열 지검장이 뭐 애가 뭘 알겠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뭐 그건 이제 보도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분명히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최대 수혜자로 지금 알고 있는데 수혜자가 아무런 그게 물론 이게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기각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을 특히 78억 들어간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협조만 잘 된다면.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를 다시 한다면 충분히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런 모습이요. 이재용 부회장도 그랬고 영장 처음에 신청했을 때 안 됐어요. 그런데 국민적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뭐 열심히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청구할 땐 된단 말이에요. 사법적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도 좀 문제거든요. 그래도 추가적인 어떤 입증 자료를 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학교 잘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뭐 어떤 이 큰 그림이 걸쳐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르는 게 쉽게 표현하면 최순실도 법정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삼성 말 한번 잘못 빌려 탔다가 이렇게 됐다, 뭐뭐 됐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빌려 탔는지 공짜로 삼성에서 태워줬는지 억지로 말을 뺏어서 태워준지 그게 중심 아닙니까? 그게 범죄 수익 은닉하고 모든 지금 소위 말하는 커넥션에 검은 그 돈들이 오고 간 정황인데 그 부분에 좀 더 맞춰진 그런 이 혐의를 검찰에서 좀 더 밝혀내고 좀 더 보강을 했을 때는 뭐 국민 정서를 떠나서 지금 자기의 차명폰에 있는 흔적 다 없앴죠. 78억 지금 지원된 그 자료들 다 증명들 다 없앴죠. 뭐 해외 도피했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 뭐 구속 수사가 맞지 않나. 우리 같은 비법조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료 보강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재용 회장이 나중에 영장이 인용됐던 이유는 추가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정이라든지 금융위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로직스 뭐 상장 매각이라든지 SDI 주식 매각 처분,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공정위에다가 금융거래위원회에다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요청했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영장이 기각된 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식이랑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 독대식이랑 이게 안 맞았어요. 나중에 했는데 무슨 청탁을 했냐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대가성이 있냐가 문제였는데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옴으로 인해서 앞뒤를 엮어가지고 이것들이 나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일환이었구나 이런 점들이 인정이 됐거든요. 이 점에 관해서는 당시에 김상조 교수가 특검에 가가지고는 특검에 있는 검사들을 상대로 이제 강연을 했다, 설명을 했다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런 새로운 물증들이 이미 다 이제
공범들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관건이에요. 신병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 검찰하고 수사 공조를 통해서 해외에서의 자금 세탁에 관한 어떤 물증을 잡아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제 또 모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정유라가 귀국하기 전에 공범들과의 차명폰 오고 간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삼성 출처 내역이 될 수 있는 서류들을 모두 이렇게 폐기했다 그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물증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계속 추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혐의를 잡아가지고 다시 영장을 치던가 해야지 아무런 수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한다면은 또 기각이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여론에 따라서 검찰이 한 번은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만약에 또 여론에 의해서 정유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받아냈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뭐 여론을 당연히 안 의식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증거주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구속이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얼마나 제대로 하고 철저하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충분히 독일 검찰하고 협조를 해야만 새로운 증거를 추가해서 사실 뭐 학사 비리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뭐 엄마가 다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뭐 구형까지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지금 7년까지 구형은 됐죠. 물론 뭐 실제 선고에서는 또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유라의 그 도피 생활 기간 그 속에 또 그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78억 간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하는 그런 거 속에서 아마 추가 입증을 한다면 충분히 영장을 재청구하고 구속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 국정농단 초기에 정유라 씨에 관련된 신병인도 관련해서도 검찰이 조금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왜 저쪽을 수사를 안 하지라고 국민적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검찰이 그런 자체적인 속도 조절을 못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 할 건데 지금은 관련해서 검찰의 개혁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는 대충 했다기보다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장이 기각돼 버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는 특검에서 받은 자료도 있고 갖고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재청구를 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혹시 그런 것도 검찰이 수사 기법에 쓰나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한 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고의로 좀 기각이 되게 했다가 다음에 한번 제대로 준비된 거를 넣어가지고 영장을 받아낸다.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무리수는 두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그런 고도의 심리를 할 수 있다면 뭐 본인이 다 예견했어야 되는데 그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이번이 영장이 당연히 나올 걸로 생각을 해서 일단 손쉬운 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유라 씨가 안 들어오고 버티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재판부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로 볼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발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독일에서의 그런 자금에 관련된 부분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영장을 재청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검찰이 미진했네요. 여론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고 인용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추가 수사가 있어야지. 그게 사법부죠. 알겠습니다. 검찰이 그럼 어쨌거나 수사를 제대로 못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사를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조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라고 봐지는데요.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우병우 있고 또 관계되는 그런 아직 우리가 안 불렀던 뭐 이재만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손도 안 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분들 준비를 조금 더 하셔야 그리고 이제는 이제 새로운 우리가 시대가 펼쳐졌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이런 사태들은 철저하게 규명은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마무리를 해서 이제 새 걸음 뛰는 데는 좀 몸을 가볍게 해줘야죠.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정유라 씨가 검찰에서 나와서요 미승 빌딩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본인의 집이죠. 미승 빌딩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 어제 검찰에 나오면서 정유라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인멸 시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증거인멸 시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결정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또 심정적으로 좀 다시 재청구가 온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네, 또 그러면 이제 실질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것을 네. 어떤 부분 특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다는데 그 부분 중에서 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한다 이런 부분을 있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미안하고 억울하셔서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또 SNS에 안 좋은 글도 올렸었고 그게 공연성이 있던 누구를 향한 글이었던 어쨌든 잘못된 글이면 확신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제 아이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정말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속상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수업해서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걸 아는데 저는 다니지 않은 학교에 괜히 입학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분노를 사고 그 학생분들 입장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전히 그 아까 학교 안 다니셨다고 그러셨는데 여전히 그 입학과 이제 학사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르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머님 면회 가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게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허락이 안 된다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면회를 못 하는군요.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는. 저 경우에는 그냥 접견이 금지되지 않을까. 근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인 외에 일반인 접견도 허용이 되고 있는데 허가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뭐 허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호인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경재 변호사 이게 다 얘기는 오고 갈 수 있겠죠. 절대 허락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범관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변호를 통해서 뭐 의사 전달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끼리 만나는 그런 허락을 해줄 가능성은 없고요. 또 관련해서 지금 진술에 관련된 부분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접견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실질 심사에서 정유라 씨가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날에 언행을 반성한다. 그러니까 SNS에 올린 글을 그 부분을 반성한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눈물로 호소했다. 근데 조 변호사님 그 부분은 어때요? 모녀를 같이 구속시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채윤 씨랑 그 남편 그 성형외과 원장 할 때도 원래는 이제 가족이 있으면 한 명만 구속을 시키고 한 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 경우도 뭐 부부간은 아니지만 어머니와 딸이 관련해서 같은 범죄에 관련된 혐의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둘 다 구속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오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에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밖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증거들을 또 인멸하는 실행책으로 또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구속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재청구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출신 법조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녀, 부자 관계를 같이 구속시키기는 본인 기억에도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간이나 가족간에는 이렇게 한 사람만 구속을 시키지 같이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청구를 하더라도 과연 결정적인 거를 내밀어야 이게 또 구속이 되는 거지. 그냥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삼성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쓴 최종의 그 사용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뭐 지금 뭐 가족 관계 이런 걸 떠나서 서로의 범죄가 있다 그러면 구속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최순실이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현재 남아 있으면서 그 출처부터 거기에 사용된 금액, 도피 자금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른 범죄 혐의가 지금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조사를 하면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아무런 그런 의견이 없다 그러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물론 뭐 통상 가족은 다 구속을 안 시키는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실제로 그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악성 같은 경우 예컨대 철저히 부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방치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그게 드러났을 경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 그 대기업의 그 아마 얼마 전 일입니다만 그 회장인 아버지와 그 사장인 아들이 동시에 구속되기도 했어요. 네.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사안의 중대성과 그 피의자의 태도 아주 악성 이런 부분이면 뭐 모녀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관계없이 법의 엄정한 심판대 위에 공정하게 서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경우는 또 이제 정유라가 나이가 어리다는 부분이 또 이제 가만히 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 국정농단 재수사하는 목적은 특정한 누구가 미워서 이거를 구속시키자는 게 아니라 최태민 일가를 거쳐서 이렇게 부정 축제된 재산을 환수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뇌물죄가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작 최순실 씨한테 간 돈은 78억 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 부정 축제된 환수된 재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얼마나 되는지 이게 지금 가늠할 수 없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까 예.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물증이 나온다면은 정유라 씨도 구속을 피할 수는 없게 되겠죠. 증거가 나온다면. 근데 이 예. 업무방해 이 사안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봐야 알겠습니다. 되겠죠. 뭐 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가지고 또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앞에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판사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맡아서 했었습니다. 다음 내용 좀 볼게요.